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MLB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 아다리가 약간씩들 잘 모자라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나 그런 것들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많이 어렵다고 느끼는데, 첫 경기는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입니다.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지금 순위 싸움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얘네들도 그런 영향권에 있습니다. 바이비랑 이제 미네소타. 얼마 전에 미네소타가 클리블랜드한테 이제 또 위닝 시리즈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엔 또 원정으로 가는 건데, 일단 바이비랑 라이언이면 둘 다 양 팀에서 잘하는 애들인데, 바이비가 여기 있는 것처럼 승운이 진짜 안 따릅니다. 3.99이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올 시즌에 피홈런도 좀 많이 맞았고 여러모로 사실 안정감이 있는 시즌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까지 패배가 많을 만한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좀 운이 안 따랐습니다. 득점 지원도 아주 못 받는 편이기도 하고요. 여태까지 미네소타한테는 좀 잘 싸워왔다든지 두 선수 모두 다 상대팀한테는 이런 피안 타율 같은 것들이 타자들한테 상당히 좋았던 편입니다. 둘 다 2할도 안 맞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런 것들은 좋은데 최근의 기록으로는 바이비는 조금 흔들리다가 직전 경기 괜찮았어요. 볼넷을 4개나 주긴 했지만은 그래도 잘 통제를 했다. 근데 그전 경기 때 화살한테도 얻어 맞는다든지 딱히 안정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방어율은 좀 좋고 이에 비해서 승은 안 따는 편이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탁월하게 잘했다고 보기도 어렵기는 하고요. 그리고 라이언은 저번 경기 때 히트베로시티가 100마리 넘어간 이런 장타도 꽤나 맞았었는데 이 실점이면은 그래도 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편이었었습니다. 삼진도 꽤나 잡기도 하고 미네소타에서는 그냥 가장 안정감이 있는 투수죠. 에이스 감이죠. 얘도 이제 클리블랜드한테 엄청 강한데 특히나 이 프로그레시 필드 원정 갔을 때가 6경기 동안 피홈런을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원래 라이언은 피홈런이 약점이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한 4-5경기 구간에 막 14개씩 맞는, 13개씩 맞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클리블랜드 원정 갔을 때 피홈런이 없는, 방어율도 1.72로 훌륭했던, 이닝도 잘 먹는 이런 것들이 막 겹쳐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미네소타가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도 좀 좋은 면모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좀 뽑기도 했었고요. 결국에 이거는 그냥 라이언의 좀 약점들이 많이 가려질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경기인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거는 그냥 미네소타가 지금 빠따가 얘네들 의외의 빠따를 가지고 있는 팀들은 약간 좀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도 조금 아쉽죠. 어제도 보면 캐샬이라는 친구가 원래 내야수인데 어제 중견수로 아마 뛰었나 그랬을 거예요. 중견수 위치에서 실책도 나오고 이러면서 미네소타가 좀 수비가 아쉬운 날이 종종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도 최근에 좀 그런 것들이 겪긴 했었는데 저는 다 좋은데 미네소타가 요즘에 빠따 분위기라든지 좀 이제 수비 같은 거 그런 데서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리스크는 있는 것 같아서 미네소타를 일단 보기는 할 텐데 언더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한 점 차라든지 일단 라이언은 저는 잘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키스 대 피츠버그입니다. 웨더스랑 브렉스턴 애쉬크래프트인데 일단 선발만 봤을 때는 애쉬크래프트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얘네들의 올 시즌 이제 이닝이라든지 실적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여러 부분에서 그냥 다방면으로 애쉬크래프트가 더 낫기는 합니다. 얘도 근데 요즘에 폼이 살짝 떨어진 게 아쉬운 게 얘도 이제 피홈런이 원래는 많이 안 맞았던 그런 투수거든요. 땅볼 유도 비율 좋고 그런 놈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피홈런이 좀 많습니다. 3경기 동안 지금 6개 맞고 있다든지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리그에서 득점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다. 웨더스는 반대로 못 받는 편이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애쉬크래프트가 한창 보기 좋았는데 조금 꺾인 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얘가 요즘에 피홈런이 많다고 했지만은 양키스는 홈런을 되게 잘 치는 팀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피츠버그가 리그에서도 이제 알아주는 빠따인데 6월달 이후로는 양키스는 하위권이고 피츠버그는 굉장히 상위권이잖아요. 피츠버그가 이게 우투수랑 좌투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특히나 좌투수 상대로 원정인 경우에는 엄청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리스크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좌투수 상대로 원정일 때 최근에 점수를 뽑은 게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1승 4패라고요. 7득점을 낸 날에도 막 지고 이래가지고 피츠버그가 좌한 상대로 원정인 경기는 사실 좀 부담이 된다. 약간 그런 게 아쉽고 양키스가 웨더스도 얘도 이제 좀 피홈런 리스크나 그런 게 최근에 있었잖아요. 체인지업이 훌륭한데 이 포심이 좀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 그나마 회복한 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난 선발 와꾸는 애쉬크래프트가 낫지만은 지금 폼으로는 그렇다고 엄청 큰 차이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긴 하네요. 대신에 이제 피츠버그가 자랑할 만한 거는 얘네들이 이제 인터리그 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올 시즌에 아메리칸 리그랑 내셔널리그 팀들의 성적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자, 피츠버그는 이 인터리그 승률이 여기 이제 18승 9패로 다저스 다음으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좋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양키스는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11승 10패 정도면 그냥 나쁘진 않은 거지만 아메리칸 리그 팀들 대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좀 뒤져 있는데 양키스는 나쁜 건 아니지만은 피츠버그가 너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래갖고 피츠버그가 좌한 상대로 원정인 거 이런 것들이 걱정되긴 하지만은 선발 차이도 유의미하고 피츠버그 쪽으로 좀 보고 싶긴 하네요. 어쨌든 양키가 어제 더블헤더 때문에 이 불펜도 많이 썼다는 것과 함께 뭐 이런 것들이 좀 꼬름하긴 하겠죠. 좌한 상대로 원정이라는 거. 한편으로는 애쉬크래프트가 조금 쳐져 있다면은 오바 생각도 조금 들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다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 템파베이 경기 시즈랑 닉 마르티네즈인데요. 자, 시즈가 저번 경기 때 노히터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9회 초 이제 아마 첫 타자인가 그때 이제 맞아가지고 싹 끊기고 이제 8이닝 만에 이제 삼진 11개 잡고 내려갔었는데 그날 뭐 샌프란시스코로 일찌감치 뭐 터뜨렸던 경기라 시즈는 뭐 구체적으로 기록에 도전할 만도 했지만은 약간 아쉽게 됐고요. 바로 그 전 경기도 시애틀한테 7이닝 동안 삼진 9개, 텍사스한테도 4.2이닝 동안 삼진 10개 막 이렇게 잡는데 시즈는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기를 한 다음 날에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날도 조금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구 리스크가 조금 뒤따르잖아요. 올 시즌에는 일단 뭐 삼진 같은 거 너무 잘 잡고 있고 아마 아메리칸 리그 1등일 거예요. 그런 것과 함께 뭐 이닝도 나쁘지 않고 이러기는 한데 기복이 약간씩은 있는 거 그게 조금 그러네. 몬스터급 경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다음에 제구 리스크 때문에 길게 못 간다던가 이런 게 좀 있는 편입니다. 템파베이도 뭐 볼넷 얻어내는 거야 이런 것들 나쁘지는 않기는 하고요. 그리고 시즌 상대가 닉 마르티네즈면은 뭐 닉 마르티네즈가 제가 좀 운이 많이 따른다. 사실 가지고 있는 공 자체는 그렇게 막 대단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기교파 투수기도 하고 제구가 너무 좋아. 지금도 105이닝 동안 볼넷이 19개면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죠. 재작년에도 142이닝 동안 볼넷 18개로 아주 훌륭했던 적이 있는데 늘 제구 같은 거는 괜찮고 상대를 뭐 아주 뭐 KO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구가 워낙에 훌륭하니까 원하는 데 꽂을 수 있다. 뭐 유도 같은 것들을 잘 한다. 그래서 얘도 이제 득점 저항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잔루를 잘 유지하는 그런 놈인데 그냥 매번 저는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닝도 조금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부진했던 경기가 최근에는 이제 디트한테 4이닝 6실점 경기 딱 한 번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그 외에는 펄스에는 살짝 이닝이 모자라더라도 대부분은 잘해줘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닉마가 좀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느끼기는 해. 물론 이게 지금 토론토도 저는 이제 후반기 좀 반등할 만한 팀으로 봤지만 사실 뭐 실상은 좀 그렇지가 않고요. 템파베이는 지금 당장에 그냥 아메리칸 리그에서 이 동부지구 1등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론토가 5등이기 때문에 양 팀의 뭐 승수 차이도 많이 나기도 하고 뭐 템파베이는 이제 원정 가면 약간 아쉽다든지 그리고 약간 좀 이제 뽀록 같은 것들도 있는 게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LUCK 바로 이제 럭이라는 건데 운적인 부분이죠. 이거는 실제 얘네들이 거둔 승패와 피타고리안 승률. 이 피타고리안 승률이라는 게 득실과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승수상으로는 템파베이는 56승 42패지만은 6승이나 좀 운빨을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약간 뭐 이런 것들이 아쉬워. 원정이라든지. 홈에서는 35승 15패인데 원정은 22승 17패니까 홈이랑 원정이랑 승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템파베이가 원정인 게 좀 아쉽고 6연패째여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맞대결상으로 토론토가 템파베이한테 지금 9년째 시리즈가 매번 열세라고 합니다. 올 시즌도 1승 5패로 뒤지고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오늘 시즈기는 한데 배당상 닉 마르티네즈 정도면은 나는 이거는 좀 역배 같은 걸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2.13배나 되는 거는 시드를 너무 올려쳤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템파베이가 원정이 약하다던가 이런 건 있지만은 나는 이게 템파베이가 시즈 구간만 잘 넘기면 할만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토론토의 정배보다는 템파베이의 역배를 노리는데 좀 더 의의가 있을 것 같다. 뭐 7.5 기준의 언더 역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즈 제가 의심은 하지만은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닉 마르티네도 능력 잘 버티잖아요. 오히려 뭐 언더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기는 해요. 이거는. 보스턴 대 볼티모어 페이튼 톨리랑 바즈입니다. 자, 보스턴은 제가 뭐 여러 번 장줄 구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단순하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20경기 구간 동안 18승, 그러니까 18승 2패를 한 팀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잡은 거죠. 보스턴 레드삭스가 여기를 위치를 해있고 그냥 보스턴이 지금 엄청난 구간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최근에 저런 좋은 기간에도 그 이제 2연패 구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그 전까지는 보스턴의 선발들이 계속해서 콜스를 많이 해주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한번 끊기긴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또 엄청 연승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구간이긴 하잖아요. 나는 근데 이게 페이튼 톨리가 이게 조금 거슬려요. 내일도 이제 라겐 수아레즈거든요. 사타구니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보스턴이 소니 그레이라든지 뭐 베넷, 코널리, 얼리 이런 애들 나올 때는 믿음이 있는데 이게 페이턴 톨리가 요즘 살짝 좀 폼이 꺾였어요. 전반기 마지막 경기 때 3.2이닝만 던지고 내려왔는데, 그날 바로 이어서 이제 베이오가 올라오긴 했지만은, 얘가 별탈 없었는데 조금 이제 일찍 내렸거든요? 워싱턴한테도 3이닝 6실점을 한다든지, 실점이 조금 있는 날이 있습니다. 페이턴 톨리는 제가 저번에도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선발이다, 뭐 이런 얘기로 많이 소개해드리긴 했지만은, 이게 뭔가 페이턴 톨리가 살짝 꼬름해 보이는 부분이 있네. 저는 그냥 이거는 단순한 의심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폼이 살짝 마음에 안 든다 정도고, 심지어 보스턴은 산더
바가테들이 나왔을 때도 이거를 역전승까지 해주고 그랬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성이 뒷심도 있고 매우 좋은 건 맞는데 그냥 오늘 선발상으로 약간 그냥 꼬름해 보인다 정도고 보기성은 뭐 충분히 빠따로도 역전해낼 능력이 있는 팀이기는 하죠. 근데 일단은 상대인 바즈 일단 볼티모어라는 팀 자체도 얘네들도 지금 7연승 중입니다. 그런 거랑 함께 바즈가 좀 오락가락해요. 분명 저는 지금보다 한 2, 3주 전쯤 그때가 훨씬 더 좋은 시기였다고 봤는데 지금은 최근에 약간 오락가락 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뭐 7이닝을 먹어준다든지 저번 경우일 때는 삼진을 9개나 잡았는데 투구수 압박 때문에 길게 못 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즈가 뭔가 확 답은 못 줘. 양팀 선수들이 지금 방울 차이가 꽤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만큼의 격차가 있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인데 그냥 뭔가 오늘이랑 내일 보스턴이 살짝 좀 위험해 보이는 시기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늘 다른 경기들이 갈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보스턴을 봐야 되긴 할 것 같아. 이거를 뭐 조합으로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보스턴을 뭐 여전히 장주는 탈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언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볼티모어가 지금 7연승 기간 동안 일단은 언더 게임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보스턴도 이게 빠따가 홈런은 잘 치는데 최근에 이 안타 개수 자체는 그렇게 막 상대를 압도했던 적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난 그런 것들 생각을 해가지고 뭐 언더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보스턴 승리도 보기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대 다저스 경기입니다. 산체스랑 에미 시온인데요. 뭐 선발 차이는 많이 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산체스가 요즘에 누가 봐도 조금 별로입니다. 자, 먼저 산체스의 이런 것들. 자, 산체스가 그 이제 구단 신기록을 세웠던 연속 이닝 무실점 기록이 55이닝인가 막 그랬었잖아요. 딱 이제 끊길 때까지 제가 본 거예요. 0.20으로 매우 좋은 시기가 있었다. 이랬었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는 7경기째 방어율이 지금 5.05에 그치고 있습니다. 뭐 이 사이에는 뭐 엄청나게 개터진 한 경기가 있었다든지 당당 직경기도 7이닝을 다 버텨주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지난번 경기도 7이닝을 버텼지만은 피안타를 10개나 맞았거든요. 대신에 뭐 얘가 워낙에 땅볼 유도가 좋다 보니까 병살타 유도도 많이 해내고 뭐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투구수도 많이 찼는데 8회에 나오더니 안타 맞고 아마 볼넷 줬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무사 1, 2루에 내주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좀 맛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뭐 상대가 다저스인 것도 빡세긴 해. 산체스는 제가 얘가 이제 좀 약간 지적을 했던 게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좌한 상대로 매우 강력하고 원정보단 홈이 좋다. 앞경기보다 밤경기가 좋다. 근데 얘가 저번에 개털었던 캔자전이 이런 것들이 다 겹쳤던 그런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날이야. 그래서 산체스가 오늘은 좀 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마침 지금 다저스도 이 라인업에 좌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타니, 뭐 프리먼, 카일 터커, 먼시, 러싱 다저스의 핵심 타자들도 좌타자가 상당히 많고 산체스는 여태까지 다저스 상대로 못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산체스가 요즘에 좀 폼은 별로긴 한데 그래도 이름값을 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발은 우위긴 하다. 에미시온도 뭐 좋게 볼 건 많지는 않잖아요. 그냥 얘가 좋은 날도 막 몬스터급 기량도 아니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뭐 피안타 상당히 적게 맞고 잘 막아준 적은 있지만은 보통은 좀 이제 기대값이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양팀 다 지금 보면 컨디션 오페스가 엄청 좋게 찍히거든요. 이게 다저스가 좌한 상대로 원정인 경우 올 시즌 다저스는 원정일 때 마진이 2점가량 좋아지는 편입니다. 이게 실점도 줄어들고 득점도 엄청 많이 나는데 다저스가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이 지표가 매우 좋다고 했었죠. 5경기 구간 동안 거의 평균 10점에 육박을 한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딱히 요즘에도 뭐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다저스가 지금 빠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필라델피아는 우한 상대로 홈일 때 엄청 잘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점수가 1.1.1점입니다. 마침 지금 필라델피아 빠따가 그렇게 막 좋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재밌을 만한 매치인데 이게 필라델피아도 산체스면 원래는 믿고 가야 되지만 최근에 확연하게 안 좋은 게 보인다.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아다리가 안 맞죠. 마침 또 우한 상대로 홈일 때 잘 친다더니 최근엔 점수를 1.1.1점밖에 못 뽑았다? 이러면은 저는 그냥 한번 다저스에 역배 찔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산체스라 가지고 다저스가 배당이 2배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저스는 그냥 근근히 잘 이겨줍니다. 얘네들은 피타고리안 승률 상으로도 그 이제 운빨 같은 거 상으로도 필라델피아도 템파베이 못지않게 운빨로 6승이나 한 팀이에요. 얘네가 한 점차 게임에서 이긴 빈도가 19점 6패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득실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다저스는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3으로 손해를 본 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다저스의 역배가 못 볼 게 없다. 좀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이건 에미시온이 얼마나 해주냐에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산체스가 저는 요즘에 확연히 좀 꺾이긴 했다. 이런 것들과 함께 한번 다저스의 역배나 뭐 산체스가 제 기대치보다 그냥 꾸준하게 해준다면은 언더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둘 다 빠따가 좋은 시기는 아니어가지고.
애틀랜타 대 샌디에이고, 프라이스, 에더랑 시어스인데요. 자, 애틀랜타가 얼마 전에 텍사스 바이 시리즈 때 매 경기에 맞게 오바가 많이 났었습니다. 오늘도 9.5씩이나 받았는데, 샌디에이고도 지금 빠따가 살짝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엘더랑 시어스면은 둘 다 좀 이제 조금 꼬름한 애들이다. 엘더는 올 시즌 전반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막바지 때 좀 많이 무너졌잖아요. 4이닝 6실점, 6이닝 8실점, 4이닝 5실점, 4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너무 못해왔습니다. 전반기 막바지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엘더는 일단 그렇게 좋게는 안 보여요, 지금은. 그리고 시어스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얘는 제가 우려가 좀 많습니다.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세요. 근데 막상 복귀하니까 뭐 다섯 상대로도 5이닝을 잘 막아준다든지 애틀랜타도 막아준 적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시어스가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지금은 애틀랜타가 그때 시어스를 만났을 때보다는 빠따가 상당히 돌아왔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한 상대를 홈일 때 매우 잘 친다고 한다. 물론 이거는 애틀랜타가 6월달 이후로는 OPS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좋게 보이는 정도인데 실제로 우한 상대로 홈일 때 최근에 이제 6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8점을 냈다고 합니다. 뭐 이 경기 가운데 진 경기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많이 좀 주고받는다는 소리거든요. 마침 샌디에이고도 직전 경기 뭐 19점이나 내고 5홈런이나 치고 빠따가 오락가락 하지만은 한창 안 좋을 때보단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애틀랜타도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사실 애틀랜타가 배당 대비 맛은 없다고 봐요. 엘더라 가지고. 그리고 애틀랜타를 좀 보기가 약간 또 꼬름한 게 이게 샌디에이고가 최근에 한 5년 동안에는 애틀랜타 상대로는 토탈 전적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애틀랜타 빠따가 미쳐있던 22년, 23년에도 이때도 샌디에이고가 시리즈도 많이 이겼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애틀랜타 승리는 별로 같은데 차라리 오바 같은 거 조절하는 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9.5에서 좀 높기는 해도 선발대 상태가 약간 좀 그렇고 최근에 빠따는 좋은 것 같다. 그런 것들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켄자 대 샌프인데요. 이 경기도 10.5를 받았어요. 요즘에 켄자 경기가 언더오버 기준점이 엄청 좀 높게 잡혀있는데 보통 카우프만 스타디움은 구장이 너무 넓기는 합니다. 그래서 외야수들이 발빠른 애들이 많이 필요한데 맥도날드는 일단은 땅볼 유도비율이 좋은 선수거든요. 켄자는 오히려 이제 홈런만 아니면은 뜬공 같은 것들은 켄자가 유리하지만은 땅볼 유도비율 성향이 있는 선수라면은 그거대로 또 많은 안타가 나올 만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맥도날드가 약간 걱정되는 날이야. 저번 경기 때는 구속이 안 나왔는데 7인이나 먹어줬다고 하던데 맥도날드가 사실은 이거보다 안 좋은 날이 좀 많았었고요. 지금 와카는 3.77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게 기록이 이거보다 훨씬 좋았었죠. 올 시즌도 출발이 좋았어. 루고가 망가진 와중에 켄자에서는 그래도 늘상 1인분 해주는 체인지업 같은 거 여전히 훌륭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최근에 두 경기 동안 필라한테 6이닝 4실점, 매치한테 4.2이닝 6실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날이 종종 있네요. 전반적으로 홈에서는 사이즈가 괜찮았거든요. 걱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오히려 지금 그리고 빠따 상태는 켄자가 샘프보다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켄자가 너무 밑바닥입니다. 얘네 둘이 켄자랑 샘프가 엄청 하위권인 애들이에요. 아마 40승이랑 42승이니까 엄청 밑바닥에 있는 애들인지라 사실 뭐 어느 한쪽을 보는 게 좀 별로긴 한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켄자 경기는 뭐 승패는 별로인 것 같고요. 10.5씩이나 받았으면 그냥 언더 도전하고 싶은 정도? 여기 있는 것처럼 둘 다 뭐 10.5씩이나 되는 거로는 좀 언더 게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저번에 켄자 경기를 샌디에이고랑 할 때 언더를 갔었는데 9회 말 2사 때 동점 홈런 맞은 다음에 3대3이 돼버려서 연장 가가지고 13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 뭐 언더 생각이 조금 더 있는? 켄자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큰 의미는 없고요. 언더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샘프가 최근에 언더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미러키 대 매치 경기입니다. 미저라스키랑 페랄타인데요. 자, 요즘에 아시다시피 미저라스키가 피홈런 조금 많아지기도 하고 약간 좀 꼬름합니다. 얼마 전에는 막 신시한테 5이닝 5실점이나 하다든지 그날도 많이 맞았는데 다행히도 4책점으로 기록이 많이 안 돼가지고 좀 흠집 많이 안 났지만은 안 좋은 내용이었었고 세인트루이스한테도 피홈런을 2번이나 맞은 적이 있었었죠. 지금 매번 그 포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포심을 거의 한 60% 이상 던지다 보니까 상대 타자가 이제 포심이 들어올 걸 알고 있어서 노림수에는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수준이긴 합니다. 흔들리기는 해도 페라타가 더 흔들리죠. 저번 경기도 4.1이닝 동안 볼넷 5개나 줘가면서 그냥 그나마 피안타가 적어서 망정이었지 막 2.5이닝 17점한 경기 4이닝 5실점 뭐 이런 경기들 수두룩합니다. 그냥 매치가 많은 돈을 데리고 돈값을 못하고 있는 시즌이에요. 방어도 4.66이기도 하고 삼진 같은 것들도 많이 안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 미저라스키가 흔들린다고 해도 페라타가 더 흔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매치가 빠따력은 조금 있어요. 요즘에 수비가 엄청 흔들리고 막 그런 건 있는데 빠따는 나쁘진 않은 시기 같습니다. 근데 미러키는 반대로 그 마이애미와의 이번 시리즈도 전부 다 혈전이었거든요. 안정감 있는 선택지는 아니긴 한데 저는 이렇게 둘이 붙으면 그래도 미러키가 맞는 것 같다. 저도 미저라스키 의심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뭐 엄청 개 터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페라타가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크다고 봐서
저는 뭐 미러키 쪽으로 볼 것 같고요. 7.5는 미저라우스키 경기라고 애매하지만 저는 뭐 오바도 못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페랄타가 약간 공략 대상이라는 거. 물론 이 친구도 뭐 친정팀으로 홈구장에 방문을 하는 거다 뭐 이런 건 있겠지만은 저는 페랄타가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봤고요. 뭐 미저라우스키 약간 흔들리고 상대 타자가 노림수를 좀 파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오바도 한번 생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저라우스키도 지금 방울이 너무 훌륭하긴 한데 이게 좀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여태껏 풀시즌을 치는 적도 많이 없다 보니까 체력적 이슈도 있을 만하고 7, 8월 사이에 미저라우스키가 고장나는 시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뭐 그게 오늘일지는 몰라도 방향차는 뭐 오바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컵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자, 오늘 또 리글리 필드에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정방향으로 불고 좀 많이 부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뭐 한 40%가량 높아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선발 투수들이 이제 타이온이랑 플레어티인데, 자, 타이온이 이제 6월 7일 이후로 첫 등판입니다. 원래 그냥 올 시즌 안 좋은 시즌이었었어요. 피홈런이 지금 이제 20개. 67이닝 동안 20개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온이 안 그래도 안 좋은 시즌이었는데 부상까지 있었고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그냥 짧게만 하다가 올라왔다. 마이너리그도 53구까지 던졌다고 하니까 오늘도 아마 맥스 한 69 정도? 79 정도?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컵스도 지금 부상자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땜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윅스 같은 애들, 롱맨들이 좀 필요할 만한데 어쨌든 타이온의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풀 에어 퍼센트, 당겨치고 뜬공 이별 이런 것들이 장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에서 매번 안 좋은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플라이버 비율이 높기도 한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리그리 필드라면은 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올 시즌에는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력이 예년보다도 훨씬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각종 뭐 본인이 좋았던 이런 분들도 안 좋아진 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냥 나 타이온 리스크가 조금 커 보이네. 어제도 디트로이트가 좀 안 풀리는 날이었지만 맥고니글이 홈런 치고 그랬거든요. 라일 그린도 홈런은 치고. 그리고 플레어티도 요즘 사실 좀 좋아요. 얘도 제구 리스크가 너무 컸는데 요즘에는 제구 리스크도 조금 줄었고 슬라이더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휘핑 레이트도 좋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선발은 플레어티가 앞서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플레어티도 리글리 필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여기서 5.75에다가 뭐 피홈런 9개나 맞고 옛날에 세인트리스에 있었다 보니 뭐 리글리에서 좀 많이 뛰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안 좋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나는 타이온이 부담되지만 지금 빠따폼은 컵스가 훨씬 낫다. 제가 얼마 전에 디트로이트 경기를 천사와의 시리즈 때 많이 갔었는데 한 2번 정도 좀 위험했었거든요. 어제도 이제 사실 디트 받지만 안 됐고 디트가 지금 빠따가 별로야. 그래서 그냥 바람빨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방향에서는 오바로 봐야 되긴 할 것 같고요. 시카고 컵스도 봐야 될 것 같기는 해. 그냥 빠따 차이 때문에. 아마 타이온이 안 좋으면 일찍 내릴 것 같아요. 피홈런을 뭐 한두 개 맞는다거나 이러면 좀 금방 내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6, 7실점가량 막 그렇게 개터져 나가는 그런 날은 아닐 것 같은지라서 저는 뭐 방향은 시카고 컵스 쪽으로 보기는 보고 오바도 같이 보긴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얼마나 타이온 상대로 일을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자, 텍사스 대 화싹입니다. 디그롬이랑 팩이고요. 자, 디그롬은 올 시즌 제가 매번 이제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부상 이후로는 이런 것들, 얘도 이제 풀 에어 퍼센트가 많이 망가져 있다. 옛날에 그냥 뭐 아주 뭐 무결점의 투수였지만은 부상 이후로는 이렇게 공백기가 발생한 이후로는 하드 히트에 대한 것들이 억제가 안 된다든지 평균적인 히트 벨로시티, 타구의 방출 속도 자체가 전성기보다 확실히 많이 좀 떨어진 것들이 있더라. 그나마 홈일 때는 좀 덜 맞는다. 텍사스의 글로벌 필드도 이렇게 뭐 홈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억제가 되는 그런 구장이기도 한데 뭐 디그롬 자체도 홈에서는 2.51, 원정에서는 4.33이었습니다. 요즘에 이닝의 팅이 좀 줄어든다더니 약간 좀 리스크는 있긴 하고요. 반대로 에릭 패디는 그 이제 오프너 쓸 때 저번 주 4이닝 뛰었는데 팀에서 세 번째 투수로 나왔거든요. 처음에 이제 오프너들이 아마 1, 2이닝 이렇게 막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는데 뭐 얼추 해줬습니다. 요즘에는 뭐 5이닝 가량을 얼추 버텨준다든지 그렇게 딱히 터져나갈 경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창 안 좋을 때보단 좋아지고 있다. 방어울도 많이 회복을 됐고. 그래서 나는 이게 애매한 것 같아. 화이트삭스도 지금 빠따폼이 약간 좀 죽었거든요. 얘네들 홈런의 팀인데 그래서 디그롬이 약간 좀 리스크가 있을만 하지만은 화이트삭스가 요즘 빠따폼이 살짝 좀 그래요. 그래도 넓게 봤을 때는 지금 5승 1패 구간이기도 하고 텍사스는 지금 7.5 기준으로는 10경기째 오바 중입니다. 8.5 기준으로도 아마 이럴 거예요. 그냥 오바 보기 좋은 팀이거든요. 그리고 디그롬도 화싹한테는 이 홈런 리스크가 있다든지 이거는 그러니까 화싹에서 빠따를 조금만 쳐주면은 그러면은 오바를 볼만도 할 것 같아. 워낙에 기록발이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고 얘네들은 맞대결은 이제 뭐 같은 지구는 아니라서 많이는 안 만났지만은 여지껏 텍사스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텍사스가 이제 홈인 경우 이런 것들 보니까 홈에서는 10연승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화싹 상대로는. 근데 이거는 지난 이 3년 동안 화싹이 전부 다 이제 100패를 쳐박았던
이런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올해는 환경이 좀 다르긴 합니다. 시리즈는 텍사스가 먹고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었어요. 디그롬 정도면은 그래도 텍사스가 이길만 하지 않겠냐. 방향도 일단 오바 쪽으로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휴스턴 대 마이애미. 로네 블랑코랑 정크입니다. 자, 로네 블랑코는 얘는 뭐 노히트도 했었고, 근데 또 약물을 빤 적도 있었었죠. 그래서 막 징계도 막 당하고 그랬었는데, 팔꿈치 수술 때문에 1년을 쉬었습니다. 그러고서 오랜만에 돌아온 건데요. 마이너리그에서는 보니까 이 친구의 약점이었던 볼넷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크게 뭐 부각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뭐 삼진 숫자가 줄었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은 늘상 이제 제구 리스크가 컸었어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좋은 날도 있지만은 이 제구 리스크 때문에 이닝을 못 먹는 날이 종종 있더라. 그래도 나쁘게 볼 건 없습니다. 좀 휴선을 키워볼 만한 그런 선수였었고, 아마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68구까지 던졌다고 하니까 아마 길게는 못 갈 거거든요. 저는 정크보다는 블랑코가 잘 던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길게 못 가가지고 오늘은 그게 좀 아쉽고요. 젠슨 정크도 지금 부상 복귀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번 경기가 복귀전이었는데 5이닝 동안 1실점. 뭐 그럭저럭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구 리스크가 갑자기 발생해버렸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마 투수 땅볼인가 그거를 1루로 잘못 던졌다가 막 연속으로 잘못 던져가지고 위기를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정크가 어쨌든 지난번에 그냥 무탈하게 넘기긴 했는데, 마이애미 내부적으로 그렇게 막 좋은 선발까지는 아니긴 하죠. 작년에 4점대 초반대로 잘 막아줬지만 올 시즌은 사실 좀 아쉬운 날이 좀 더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이것도 그래갖고 지금 둘 다 폼이 엄청 안 좋거든요. 마이애미는 이 홈발이 엄청났는데 클리블랜드도 이제 홈에서 수입을 당하더니 후반기 시작하고 미러키알 시리즈도 전부 다 수입을 당했습니다. 근데 미러키알 시리즈가 되게 치열했거든요. 당장 어제 경기도 이길만도 했는데 이거를 마지막에 3로 맞았고 졌다. 그런 것들도 있긴 했었죠. 그래서 이게 마이애미가 지금 일단 6연패 중이고, 휴스턴은 넓게 봤을 때 7경기 동안 1승 6패 구간. 얘네도 볼티한테 수입당했습니다. 둘 다 지금 폼이 개박은 팀들인데 선발들도 아마 뭐 올해는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수가 좀 커. 또 휴스턴은 인터리그 성적이 상당히 좋지가 못하다고 한다. 마이애미가 딱히 인터리그가 좋은 편은 아닌데 휴스턴이 인터리그가 매우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선발들이 짧을 거라면은 그럼 이제 불펜으로 넘어갔을 때 휴스턴이 불펜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막 블루바우 같이 길게 던질 수 있는 이런 애들을 뭐 쓸 수도 있고, 불펜 싸움 가면은 사실 지금 휴스턴이 좀 안 굴리거든요. 얘네들이 불펜이 시즌 초반에 불펜들이 엄청 돌릴 때 그때만 고장났었지 올 시즌 불펜이 나쁜 편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는 좀 승패는 못 갈 것 같아. 언더라든지 한 점 차 게임? 그런 거 보고 싶네. 둘 다 지금 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창 때 막 좋은 기세를 밀고 가고 뭐 이런 거를 못 봅니다. 그래서 승패는 못 갈 것 같고 뭐 언더나 한 점 차 게임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콜로라도 대 워싱턴입니다. 프리랜드랑 알바레즈고 겉보기에는 둘 다 뭐 빠따가 미친놈들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콜로라도가 어제도 막 헌터 굿맨이 홈런을 3개나 깐다든지 뭐 이러긴 했지만 이번에 뭐 신시내티와의 시즌 일단 루징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 경기 때 개 맞고 다음 경기 또 이제 좀 치고 이런 것도 보여주긴 했으니까 여전히 콜로라도의 홈발 뭐 이런 건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얘네들이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OPS가 하늘을 뚫잖아요. 근데 좌한 상대로 홈일 때는 확 줄어든다고 하더라. 6월달 이후로는 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알바레즈가 짧게 갈 수도 있어요. 보통은 한 4이닝 정도 던지고 오프너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번에는 5.2이닝이나 버텼다고 합니다. 또 이제 뭐 재구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 볼넷을 5개나 줬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알바레즈 이렇게 불펜 위시로 돌아가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콜로라도 프리랜드는 그냥 뭐 안 좋은 시즌이라고 봐야죠. 방어리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올 시즌은 이제 원정보다 홈발이 오히려 살짝 더 나은 그런 수준인데 그냥 리그에서 WHIP 같은 거라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안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프리랜드도 한참 바닥치고 지금 그나마 최근에 약간 반등 세기는 한데 워싱턴 바다도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이 생각보다 바다가 그렇게 막 잘 따라주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글쎄, 그래도 그냥 맵 자체가 쿠어스 필드고 워싱턴도 뭐 홈런을 잘 치고 하지만 장타에 대한 부분도 괜찮은 팀이니까 그냥 저는 막연하게 오바보고 싶은 생각은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뭐 스페로스의 선택지도 프리랜드 때문에 워싱턴이 뭐 꿀릴 건 없다. 그냥 워싱턴 승이나 뭐 오바 뭐 그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슬렉스 대 애리조나인데요. 이게 어슬렉스가 지금 그 좌한 상대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어슬렉스에 빠다가 바닥이 된다. 얘네들이 얼마 전에 원정에서는 6경기 동안 평균 1점 내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최근에 1점 빵점 1점 2점 1점 2점 1점 이런 식으로 7연패 중이거든요. 내 상대의 이 브레시라는 친구 일단 신인 선수고요. 보여준 게 많이 없는 선수입니다. 길게 못 갈 가능성도 있고 메이저리그 콜업 돼가지고 지금 3이닝밖에 안 던지거든요. 나는 브렛이 짧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내 애리조나가 마운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어가지고 이런 친구한테도 과연 이런 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게 좀 거슬립니다.
근데 어쨌든 애리조나가 지금 내일 이제 선발이 조금 불안하다 뿐이지, 어제도 이제 0대7로 밀리던 경기를 역전승을 해버렸잖아요? 팀적인 분위기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어세트는 얼마 전에야 이제 10연패를 끊어냈고, 애리조나는 7경기 중에 6승 1패. 하필이면은 이제 이로드가 어제 고장났는데도 이겨준 거잖아요. 팀의 에이스가 고장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리조나가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어세트가 어제 워싱턴한테 도루를 6개 넣었나 그랬거든요. 애리조나는 사실 뭐 도루가 뛰어난 팀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빠른 코빈 캐롤이 그 과신전 때문에 그래가지고 데이트웨이로 해가지고 베이스 러닝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애매한 거는 그냥 어세트가 좌완 상대를 원정일 때 뒤지게 못하는 거, 이게 사실 치트키인데, 오늘 애리조나의 좌완이 좀 못 믿을 만한 그런 신인 투수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보니까 PCL인데도 생각보다 잘해왔고 마이너리그는 잘했는데 막상 올리니까 조금 그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좀 문제 같은데, 그냥 기세빨로 저는 애리조나를 기세빨로 한번 밀어보고는 싶고요. 배당이 너무 안 나와. 이 친구인데도 배당이 지금 1.47입니다. 뭐 지금 스프링스도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얘도 막 제구리스크 발생하고 뒤지게 쳐맞고 이래가지고 안 좋긴 한데, 저는 그냥 기세빨로 밀고 싶네요. 이게 오바를 보기에도 어스레츠 상대가 어스레츠가 좌한 상대를 원정할 때 이꼬라지다 보니까 오바도 함부로 못 누르겠고, 그냥 기세빨로 애리조나 보는 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이긴다면 마헨 도전? 근데 이게 마헨을 도전하기가, 애리조나도 한 점 차 게임이 너무 많고, 어슬렉스도 얘네들이 올 시즌 한 점 차 게임이 27번인데 원정일 때가 18번이에요. 홈에서는 9번밖에 안 되고, 이런 차이도 있어서 골치 아픕니다. 그냥 오늘 만약에 이로드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애리조나 많이 쉽게 가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시애틀 대 신시내티, 컵이랑 에버시인데요. 그냥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할 것 같아요. 커비는 어제 나왔던 길버트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나마 회복세기는 한데요. 근데 이게 좀 하드히트 같은 게 너무 많기는 해. 피안타를 컨트롤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점은 통제가 그나마 됩니다. 6이닝 30점 정도 이렇게 코스 비스무리하게 해주는 경기들은 상당히 많아요. 이닝 히팅도 좋아졌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시즌으로 봤을 때는 좋은 시기긴 하다, 이런 건 있는데, 이 친구의 실적이 그냥 좀 기대보다 못 미친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앤드류 에버, 얘도 이제 기대보다 좀 안 좋은 시즌입니다. 이닝 히팅도 안 되고 제구리스크도 발생을 하고 있고, 보면 지금 홈에서는 5.05, 원정에서 3.21. 홈구장이 워낙에 이제 피홈런이 많은 구장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원정에서 3.21인 게 이게 홈이랑 원정이 비슷한 이닝이거든요. 근데 뭐 삼진이라든지 뭐 볼넷이라든지 피안타, 피홈런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원정에서 3.1이 약간 허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도 그리고 인터리그다 보니까 많이는 안 만났는데, 시리즈 같은 것들로 보면은 시애틀이 많이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안 만났으니까 그러는데 9승 1패 정도로 좋았었고, 홈에서는 최근에 이제 10승 1패라고 합니다. 신시내티 상대로는. 최근에 만난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뭐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길게 얘기했으나 시애틀도 조금 빠따가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시애틀을 보기에는 나쁘진 않기는 한데요. 배당도 그냥 별로고, 본다면은 굳이 본다면 시애틀,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패스할 만한 경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사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소리아노랑 레히인데요. 글쎄요, 소리아노 내가 요즘에 좀 싱커 같은 거 많이 좀 줄였다고 했는데 저번 경기에 싱커를 많이 던지더라고. 그래갖고 5이닝 3실점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제구리스크는 조금 적어졌어요. 홈런도 많이 안 맞고 있고, 원래는 홈런을 많이 안 맞는 친구인데 갑자기 많아졌더니만은 요즘엔 좀 덜 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그냥 시즌 초반에 잠깐 반짝이었었고 방울이 결국에는 그냥 좀 원상복귀가 돼버렸다. 그래서 막 엄청 좋게 보진 않아요. 그냥 가끔 이제 몬스터급 경기력이 나오는 날이 있다, 뭐 그 정도지, 일반적으로는 제구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실점도 꽤나 있는 거, 싱커가 은근히 맞는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좋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카일 레히, 제가 요즘에 이 친구도 좀 이제 구속발 같은 것들로 구속이 상승을 해가지고 좀 맞고 있다. 그래서 한 4경기가량 굉장히 꾸준했거든요. 아마 저번 경기가 이게 애틀랜타 세일이랑 붙은 날인데, 그때 이제 3이닝 무실점인가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도 우천 중단이 돼가지고 얘가 금방 내려가 버렸어요. 3이닝 동안 1피안타밖에 안 맞고, 요즘에 카일 레히가 은근 좀 쓸모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세인트루이스가 역배가 그렇게 막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천사는 지금 시즌 39승 팀이고 세인트루이스는 51승 팀입니다. 이런 것부터 일단 차이가 있고요. 세인트루이스는 원정일 때 어묵 같은 게 막 오바로 많이 간다고 하지만 이게 대부분 득점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거의 뭐 한 1.85점 정도? 그렇게 많이 오르는 팀이어서, 나는 그냥 천사가 여기 있는 것처럼 홈일 때 홈런도 덜 나오고
홈일 때 점수가 1.1점가량 떨어져요. 득점력이.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나는 세인트루이스 좀 보고 싶은데 여기 있는 우한산드를 원정일 때 잘 친다. 이게 그렇게까지 탄력을 받지는 못해요. 넓게 봤을 때 지금 빠따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가지고 어제도 막 7대0 경기를 이거를 또 뒤집힌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지금은 딱히 천사의 빠따가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천사가 요즘에 이기는 날에는 빠따는 그렇게 잘 못 치는데 마운드가 조금 요상하게 버텨주는 날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당장 디트로이트와 시리즈 때도 어제도 그렇게 이겼고 첫 번째 경기 때도 다 잡은 경기를 커비 예이츠가 이제 불러내갖고 진 경기 이런 거였는데 그럼 결국에 천사가 마운드가 잘 버티고 막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배당 대비 세인트루이스의 역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고 8.5 기준에 언더도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는 6경기 연속으로 언더 중이죠.